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또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에는 특별히 장수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몇 시골 마을들까지 그곳 사람들은 90세, 100세를 훌쩍 넘겨도 여전히 바치를 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밀을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오래 또 활기차게 살게 할까? 오늘은 그 장수마을 사람들이 실천하는 생활습관 6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의학자들도 연구했지만 사실 그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생활 습관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장수마을의 노인들은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밭을 메고 집 앞 마당을 쓸고 가벼운 산책을 즐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운동이지요. 하루 종일 앉아서 TV만 보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몸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할머니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이게 내 운동이지 하시면서 빗자루를 움직이는 모습이 참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또 가만히 있으면 더 늙어. 움직여야 몸이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지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쓰면 유지되지만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수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운동한다는 생각 없이 일상 자체가 운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10분이라도 집 앞을 걸어보세요. 짧은 산책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소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장수마을 사람들은 절대 화려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접 기른 채소, 잡곡, 그리고 제철 과일을 먹습니다. 고기는 가끔 먹되 과하지 않게 소량만 섭취합니다. 대신 콩,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자주 먹습니다. 한 오키나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놔. 일본말로 하라하치부 라는 말인데 배가 8할쯤 찼을 때 멈춘다는 뜻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의 비밀이지요. 우리나라 시골 장수 마을에서도 비슷한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국에 채소 반찬, 점심에는 보리밥에 나물, 저녁에는 간단히 죽이나 채소 위주의 반찬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갔을 때 늘 보리밥에 나물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나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식탁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덕분에 90이 넘으셔도 여전히 바치를 하셨고 마을 잔치에서 춤도 추셨지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나치게 기름지고 짠 음식은 아니신가요? 조금은 덜 먹고 조금은 더 단순하게 그리고 채소와 곡식을 중심으로 차리시면 여러분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장수마을 사람들이 지켜온 첫 번째와 두 번째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소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단순한 습관이 100세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을 이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산책, 소박한 밥상, 그 두 가지만으로도 내 몸이 달라진다는 걸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장수마을 사람들이 실천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습관,
즉 꾸준히 움직이는 것과 소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오늘부터 시작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오늘 집 앞을 잠깐이라도 걸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강한 사회적 유대와 관계입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곳 노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이면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마을 어귀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심지어 90세, 100세 어르신들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 웃고 농담을 합니다. 이 웃음과 대화가 바로 장수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한 할머니는 95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주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작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 친구들과의 만남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에 약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일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관계와 웃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을 암과 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바쁘고 친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나이가 되면 자연스레 고독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걸음부터 내디뎌 보세요. 이웃과 인사 한마디 나누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 차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웃음소리가 있는 집은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을 보면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르데냐 섬의 한 할아버지는 전쟁과 가난, 여러 번이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인생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려 102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마음가짐 하나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힘이 된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늘 아이고 힘들다 하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하십니다. 두 분의 표정과 기운은 확연히 다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은 얼굴에 미소가 많고 늘 활력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과 장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작은 일에도 자주 속상해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햇살이 따뜻한 것, 차 한 잔이 맛있는 것, 새소리가 들리는 것,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이 달라지고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네 번째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강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어쩌면 몸을 움직이고 음식을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생활 습관을 마지막 3부에서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수마을 사람들이 실천하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소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키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어쩌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사람들을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와 6번째 습관을 나누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째 습관은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삶입니다. 장수마을을 직접 가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자연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집 앞에는 밭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으며 하늘은 언제나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저녁이면 별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몸과 마음을 맑게 지켜줍니다. 제가 만난 어느 시골 어르신은 나는 하루에 꼭 흙 냄새를 맡아야 속이 편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당에 나가 흙을 만지고 풀을 다듬으신다고 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햇볕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뼈와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또 나무와 풀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향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창문을 열고 햇살을 잠시 쬐어보세요. 집 앞 공원을 걸으면서 나무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6번째 습관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장수 마을의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 밭을 가꾸는 일, 이웃을 돕는 일, 손주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일, 이런 작은 목적들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이를 이키가이, 생키가삐라고 부릅니다. 살아갈 이유, 삶의 보람이라는 뜻이지요.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매일 손자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이키가이입니다. 또 90세 할아버지가 여전히 밭을 일구는 이유는 단순히 채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가족에게 건네는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또 어떤 분은 교회나 절에서 봉사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삶의 목적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화분을 가꾸는 것도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을 젊게 만들고 오래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에게 큰 의미를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자녀들이 안심하고 여러분이 건강하면 손주들이 기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6가지 생활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꾸준한 움직임, 소박한 식사, 따뜻한 관계, 긍정적인 마음,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삶의 목적, 모두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바로 장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결실입니다. 젊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매일 산책을 한다. 나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삶의 기쁨이다. 이런 경험들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영감을 줄 겁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향기롭고 건강하길 바라며 늘 웃음과 감사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